시력이 계속 나빠진다면 당뇨 고혈압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70세 김모 씨의 눈에서 갑자기 피가 터져 나왔거든요. 병원에 달려갔더니 의사가 한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당뇨 때문에 눈 속 혈관이 터진 겁니다. 실명 위험도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최근 시야가 흐려지거나 눈앞에 검은 점들이 떠다니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의 시력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일부 당뇨병과 눈 건강의 관계. 당뇨병이 왜 눈을 망가뜨리는지 아세요? 많은 분들이 당뇨는 그냥 혈당이 높은 병이라고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우리 몸의 모든 혈관을 공격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특히 눈은 온통 가느다란 혈관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당뇨의 첫 번째 표적이 되죠. 65세 박정순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당뇨 진단을 받고도 별로 아프지 않으니까 괜찮겠지 하며 10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신문 글자가 안 보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돋보기만 바꾸면 되겠지 했는데 점점 더 심해져서 결국 안과에 갔더니 당뇨성 망막병증 말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이미 망막 혈관 절반이 막혔습니다라고 하시더래요. 당뇨가 눈을 망가뜨리는 과정은 이렇습니다. 혈당이 높으면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가는 혈관들을 막아버려요. 그러면 망막에 산소와 영양분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죠. 우리 몸은 이를 해결하려고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내는데 문제는 이 새 혈관들이 매우 약하다는 겁니다. 마치 임시로 만든 다리처럼 쉽게 터져버려요. 실제로 당뇨 환자의 80% 이상이 15년 이내에 어떤 형태든 눈에 문제가 생깁니다. 더 무서운 건 초기에는 전혀 증상이 없다는 점이에요. 시야가 흐려질 때쯤이면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거든요. 한 안과 전문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뇨 환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선생님, 어제까지도 잘 보였는데요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몇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거예요. 단지 환자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당뇨성 망막병증은 혈당 조절만 잘해도 70% 이상 예방할 수 있습니다. 68세 이영희 씨는 당뇨 진단 후 철저히 식단 관리를 하고 꾸준히 운동했어요. 20년이 지난 지금도 시력이 1.0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결이 뭐냐고 물으니 매일 혈당 재고 6개월마다 안과 검진 받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당뇨가 있으시다면 지금 당장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6개월 후 안과 예약 날짜를요. 늦으면 정말 늦습니다. 2부 고혈압이 눈에 미치는 영향. 고혈압을 조용한 살인자라고 부르는 이유를 아세요? 증상 없이 서서히 우리 몸을 망가뜨리기 때문인데 눈도 예외가 아닙니다. 혈압이 높으면 눈 속 혈관들이 마치 호스에 물압이 너무 세게 들어간 것처럼 팽창하고 터지거든요. 72세 최기철 씨의 충격적인 경험담을 들어보세요. 평소 혈압약을 먹긴 했지만 가끔 빼먹곤 했어요. 하루 이틀 안 먹어도 뭐 어떻겠어 하는 마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니 오른쪽 눈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응급실로 달려갔더니 망막 중심 정맥 폐쇄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쉽게 말해 눈 속 주요 혈관이 막힌 거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다고 해요. 혈압이 높으면 망막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그러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고 결국 혈관이 막히거나 터져버려요. 마치 오래된 수도관이 녹슬어서 막히는 것과 같아요. 고혈압성 망막병증의 진행 단계를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1단계에서는 망막 혈관이 살짝 좁아져요. 이때는 증상이 전혀 없습니다. 2단계가 되면 혈관 벽이 두꺼워지면서 혈관이 구불구불해져요. 마치 산길처럼요. 3단계에서는 망막의 출혈이 시작되고 4단계가 되면 시신경까지 부어올라서 실명 위험이 높아집니다. 63세 김영자 씨는 다행히 2단계에서 발견됐어요. 정기 건강검진에서 안과 검사를 받다가 우연히 발견된 거죠.
의사가 혈압 관리를 철저히 하지 않으면 6개월 안에 실명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 후 김 씨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혈압을 재고 짠 음식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1년 후 재검사에서는 혈관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중요한 사실. 고혈압성 망막병증은 조기 발견하면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늦으면 영구적인 시력 손상을 남겨요. 특히 50세 이후에는 혈압이 조금만 높아져도 눈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압이 140에 90 이상인 사람들은 정상 혈압인 사람보다 망막 혈관 손상 위험이 3배나 높다고 해요. 더 무서운 건 고혈압과 당뇨가 함께 있으면 위험이 10배까지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혈압약을 먹고 계신다면 절대 임의로 끊지 마세요. 혈압이 갑자기 오르내리는 것이 일정하게 높은 것보다 더 위험할 수 있거든요. 76세 박철수 씨는 약 먹으면 나른해진다며 임의로 끊었다가 급성 망막병증으로 응급실에 실려간 경험이 있어요. 3부 주요 증상과 조기 발견법. 눈이 보내는 위험 신호들을 무시하면 정말 후회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 중 하나라도 있다면 즉시 안과에 가보세요. 첫 번째, 시야가 점점 흐려진다면 74세 조순자 씨는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안경만 바꾸면 될 줄 알았죠. 하지만 새 안경을 맞춰도 글자가 뿌옇게 보였어요. 특히 가운데 부분이 더 심했죠. 병원에 가니 당뇨성 황반 부종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황반은 시력의 핵심 부위인데 여기에 물이 차면서 시야가 흐려진 거예요. 두 번째, 눈앞에 검은 점들이나 실처럼 떠다니는 것들이 보인다면 이걸 비문증이라고 하는데 보통은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에요. 하지만 갑자기 많아지거나 번개 같은 빛이 보인다면 망막 출혈이나 박리의 신호일 수 있어요. 67세 정미경 씨는 어느 날 갑자기 눈앞에 검은 커튼이 쳐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처음에는 잠깐 어지러운가 보다 했는데 점점 시야의 일부가 완전히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응급실에 갔더니 망막박리 진단을 받고 즉시 수술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빨리 발견해서 시력을 보존할 수 있었어요. 세 번째, 야간 시력이 급격히 나빠진다면 밤에 운전하기가 무서워지거나 어두운 곳에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면 주의하세요. 당뇨나 고혈압으로 인한 망막 손상의 초기 증상일 수 있거든요. 네 번째, 눈에 번쩍거리는 빛이 보인다면 71세 김동식 씨는 눈을 감아도 번개 같은 빛이 계속 보였어요. 처음에는 전기가 어디서 새나 했는데 알고 보니 망막이 당겨지면서 생기는 증상이었어요. 다섯 번째, 한쪽 눈의 시야, 일부가 보이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위험한 신호예요. 망막 혈관이 막혔거나 시신경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아침에 한 번씩 해보세요. 먼저 암슬러 격자 검사입니다. 종이에 바둑판 무늬를 그리고 한쪽 눈을 가린 채 가운데 점을 바라보세요. 선이 구부러져 보이거나 일부가 안 보인다면 황반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다음은 시야 검사예요. 벽에 있는 시계를 보면서 12시, 3시, 6시, 9시 방향을 차례로 확인해 보세요. 어느 방향이든 잘 안 보인다면 검사받아 보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색깔 인식 검사입니다. 빨간색과 초록색을 구별하기 어려워졌다면 망막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수 있어요. 69세 안영희 씨는 이런 자가진단을 매일 했더니 조기에 문제를 발견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습관 덕분에 실명을 면했네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기억하세요. 눈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대부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사부 진단과 검사. 안과에서 하는 검사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궁금하셨죠? 눈은 정말 정밀한 기관이라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봐야 해요. 지금부터 각 검사가 무엇을 확인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받게 되는 건 안저 검사입니다. 의사가 특수한 렌즈로 눈 속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75세 홍길동 씨는 이 검사를 받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의사 선생님이 제 눈 속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심각한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망막에 작은 출혈들이 여러 개 발견된 거였어요. 안저 검사에서는 망막 혈관의 상태, 출혈 여부, 삼출물 등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면화솜 같은 하얀 점들이 보이기도 하고,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혈관이 구불구불하게 변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형광 안저 촬영술입니다. 팔에 형광 물질을 주사하고 연속으로 사진을 찍는 검사예요. 처음 받아보시는 분들은 좀 무서워하시는데 실제로는 전혀 아프지 않아요. 다만 주사 맞은 후 몇 시간 동안 소변이 노랗게 나올 수 있어요. 66세 박혜숙 씨는 이 검사를 받고 나서 의사 선생님께 자세한 설명을 들었어요. 여기 보시면 혈관이 새는 부분이 형광 물질로 환하게 보이죠? 이 부분들이 치료가 필요한 곳입니다. 마치 누수된 파이프를 찾는 것과 같다고 하더라고요. 세 번째는 OCT 검사입니다. 빛을 이용해서 망막을 층층이 촬영하는 최신 장비예요. 마치 MRI처럼 망막의 단면을 자세히 볼 수 있어요. 이 검사로 황반 부종이나 망막 두께의 변화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죠. 70세 이정자 씨는 OCT 검사를 받고 나서 놀랐어요. 컴퓨터 화면에 제 망막이 마치 지층처럼 나타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여기가 부어 있다고 정확히 보여주시니까 이해가 쉬웠어요. 네 번째는 시야 검사입니다. 작은 불빛들이 여기저기서 깜빡이면 그때마다 버튼을 누르는 검사예요. 처음에는 쉬워 보이지만 실제로 해보면 꽤 집중력이 필요해요. 73세 김정호 씨는 시야 검사에서 이상을 발견했어요. 오른쪽 위쪽이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동안 왜 몰랐나 싶었는데 평소에는 양쪽 눈을 다 써서 느끼지 못했던 거래요. 다섯 번째는 안압 검사입니다. 눈에 바람을 불어넣거나 특수한 기계로 살짝 눌러서 압력을 재는 거예요. 녹내장 가능성을 확인하는 중요한 검사죠. 검사 받기 전에 준비해야 할 것들도 있어요. 우선 복용 중인 모든 약물 목록을 가져가세요. 특히 혈압약, 당뇨약, 혈액순환 개선제 등은 검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동반자와 함께 가시기를 권해요. 동공을 확대하는 안약을 넣으면 몇 시간 동안 눈이 부시고 근거리가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77세 정순희 씨는 혼자 갔다가 집에 오는 길을 헤맨 경험이 있어요. 검사 결과는 의사 선생님께 자세히 설명을 들으세요. 단순히 괜찮다, 나쁘다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물어보시기 바라요. 68세 최영수 씨는 검사 결과지를 집에 가져와서 가족들과 함께 보며 상의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가족들에게도 알려주니까 모두가 제 눈 건강에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오부 치료 방법. 당뇨나 고혈압으로 인한 눈 질환도 이제는 치료할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최신 치료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건 레이저 치료입니다. 망막에 레이저를 쏴서 새는 혈관을 막거나 새로운 혈관이 자라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72세 박영희 씨는 당뇨성 망막병증으로 레이저 치료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실제로는 전혀 아프지 않았어요. 눈에 마취약을 넣고 하니까 따끔거리는 정도였죠. 치료 시간도 30분 정도로 짧았고요. 박 씨는 6개월 간격으로 3번의 레이저 치료를 받고 나서 출혈이 완전히 멈췄어요. 레이저 치료의 원리는 이래요. 산소가 부족한 망막 부위에 레이저로 작은 상처를 내면 그 부분의 산소 요구량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새로운 혈관이 자랄 필요가 없어지죠. 마치 물이 새는 곳을 막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두 번째는 항체주사 치료입니다. 최근에 개발된 혁신적인 치료법이에요. 눈 속에 직접 주사를 놓는다고 하면 무섭게 들리지만 실제로는 많은 환자들이 극적인 효과를 보고 있어요. 69세 김순옥 씨의 경우를 보세요. 당뇨성 황반 부종으로 시력이 0.1까지 떨어졌어요. 글자는 물론 사람 얼굴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었죠.
그런데 항체 주사를 3번 맞고 나니 시력이 0.6까지 회복됐어요. 정말 기적 같았어요. 주사 맞기 전에는 신문을 읽을 수 없었는데 지금은 돋보기만 끼면 작은 글씨까지 볼 수 있어요. 김 씨는 감격해하며 말했어요. 항체 주사의 원리는 혈관에서 물이 새는 것을 막아주는 거예요. VEGF라는 물질이 혈관을 약하게 만드는데 이 주사가 그 물질을 차단해주죠. 보통 한 달 간격으로 3번 정도 맞고 그 후에는 상태에 따라 간격을 조절해요. 세 번째는 유리체 절제술입니다. 심한 출혈이나 망막박리가 있을 때 하는 수술이에요. 눈 속의 유리체를 제거하고 깨끗한 액체로 채우는 거죠. 74세 이철수 씨는 당뇨성 망막병증이 심해져서 유리체 절제술을 받았어요. 수술 전에는 눈앞이 빨간 커튼을 친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런데 수술하고 붕대를 풀어보니 세상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수술은 약 2시간 정도 걸리고 국소 마취로 진행돼요. 수술 후에는 며칠 동안 엎드려 있어야 할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회복이 훨씬 빨라졌어요. 네 번째는 스테로이드 삽입술입니다. 염증을 억제하는 스테로이드를 서서히 방출하는 작은 장치를 눈 속에 넣는 거예요. 한 번 시술하면 몇 개월 동안 효과가 지속돼요. 67세 정영자 씨는 이 치료를 받고 나서 매달 병원에 오는 것이 부담스러웠는데 이제는 3개월에 한 번만 와도 되니까 훨씬 편해요라고 했어요. 치료 효과를 높이는 비결도 있어요. 무엇보다 혈당과 혈압 관리가 가장 중요해요. 71세 박정순 씨는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꿨어요. 매일 30분씩 걷고 금연하고 식단도 완전히 바꿨죠. 그 결과 치료 효과가 다른 환자들보다 훨씬 좋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치료는 제가 해드리지만 결국 환자 본인이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요. 치료받는 동안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어요. 레이저 치료 후에는 며칠 동안 눈이 부실 수 있고 주사 치료 후에는 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부작용들은 대부분 일시적이고 관리 가능해요. 가장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75세 최기순 씨는 나이가 많으니까 치료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다며 처음에는 치료를 거부했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설득으로 치료를 시작했고 지금은 그때 치료하기로 결심한 게 정말 잘한 일이라고 말해요. 육부 생활 속 관리법. 병원 치료만으로는 부족해요. 집에서 하는 생활 관리가 치료 효과를 좌우합니다. 지금부터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의 생생한 관리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혈당 관리의 달인 68세 김영철 씨의 하루 일과를 따라가 보세요. 김 씨는 당뇨 진단을 받고 15년 동안 혈당을 철저히 관리해서 눈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아침 6시 일어나자마자 공복 혈당을 재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재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패턴을 알 수 있거든요. 김 씨의 공복 혈당은 항상 110 이하로 유지돼요. 아침 식사는 현미밥 반 공기, 나물 반찬, 생선 한 토막. 처음에는 양이 적어서 배고팠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적응되더라고요. 오히려 지금은 많이 먹으면 속이 부담스러워요. 식후 30분 뒤에는 동네를 한 바퀴 걸어요. 약 20분 정도 걸리는 코스인데 식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걸 막아주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해요. 실제로 김 씨는 식후 2시간 혈당이 140을 넘는 적이 거의 없어요. 점심과 저녁도 마찬가지로 철저히 관리해요. 특히 저녁 식사는 오후 6시 전에 끝내고 그 후에는 물과 차만 마셔요. 밤에 먹으면 다음날 아침 혈당이 확 올라가거든요. 다음은 혈압 관리의 비법입니다. 72세 이순자 씨는 고혈압으로 인한 망막병증 초기 진단을 받고 나서 혈압 관리에 올인했어요. 매일 아침 6시 30분 화장실을 다녀온 후 5분간 안정을 취하고 혈압을 재요. 처음 잰 수치는 믿지 말고 5분 간격으로 3번 재서 평균을 내요. 이 씨의 혈압은 현재 125에 75 정도로 잘 관리되고 있어요. 혈압 관리의 핵심은 염분 제한이에요. 김치는 물에 한 번 헹궈서 먹고
국물은 절대 다 마시지 않아요. 라면은 아이스크림처럼 한 달에 한 번만 먹는 특별식이 됐죠. 웃으며 말하지만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운동도 중요해요. 65세 박철민 씨는 당뇨와 고혈압을 모두 갖고 있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합병증 없이 10년을 버텨내고 있어요.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동네 뒷산을 올라가요. 왕복 40분 정도인데 처음에는 중간에 3번도 쉬었어요. 지금은 쉬지 않고 올라갈 수 있어요. 박 씨는 운동 전후로 혈당과 혈압을 재서 기록해둬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70세 최영희 씨는 스트레스만 받으면 혈당이 200을 넘나들었어요. 며느리랑 갈등이 있었던 날은 혈당이 확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명상을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 8시 조용한 방에서 15분간 명상을 해요. 처음에는 잡생각만 들었는데 한 달 정도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혈당도 안정됐고요. 수면 관리도 중요합니다. 67세 김정수 씨는 불면증 때문에 혈압이 조절되지 않았어요. 밤에 잠을 못 자면 다음날 혈압이 20-30씩 올라가더라고요.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밤 10시에는 모든 전자기기를 끄고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요. 처음 한 달은 적응이 안 됐는데 지금은 10시만 되면 자연스럽게 졸려와요. 눈 건강을 위한 특별한 관리법도 있어요. 71세 박순희 씨는 매일 눈 운동을 해요. 안과 선생님이 알려주신 건데 먼 곳 봤다가 가까운 곳 봤다가 하는 운동이에요. 창밖 멀리 있는 나무를 10초간 보고 그 다음 30cm 앞에 있는 책을 10초간 봐요. 이걸 10번 반복해요. 눈의 피로도 풀리고 초점 맞추는 연습도 돼요. 루테인 같은 영양제도 챙겨 먹어요. 의사 선생님이 권해주신 건데 눈에 좋은 성분이래요. 6개월째 먹고 있는데 확실히 눈이 덜 피곤해요. 정기적인 안과 검진은 필수예요. 74세 정기남 씨는 달력에 검진 날짜를 빨간 펜으로 표시해둬요. 6개월마다 한 번씩 절대 빼먹지 않아요. 약속 있어도 미뤄요. 검진 전에는 평소 느꼈던 증상들을 메모해 가죠.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심해지는지 적어가면 의사 선생님이 더 정확히 진단해 주세요. 가족들의 도움도 중요해요. 69세 김혜순 씨는 딸이 혈당 관리 앱을 깔아줘서 매일 기록하고 있어요. 딸이 멀리 살지만 앱으로 제 혈당을 확인하고 전화해줘요. 혈당이 높으면 바로 연락 와요. 마지막으로 같은 질환을 앓는 분들과의 정보 교환도 도움이 돼요. 66세 이현숙 씨는 당뇨 환우회에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어요. 서로 어떤 음식이 혈당을 올리는지, 어떤 운동이 좋은지 나누다 보니까 많은 도움이 돼요. 기억하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한 가지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7부 당뇨 고혈압 환자의 눈 건강 팁. 지금부터는 당뇨, 고혈압 환자분들이 꼭 알아야 할 눈 건강 관리의 핵심 비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20년 넘게 합병증 없이 지내고 계신 분들의 생생한 경험담이에요. 첫 번째 황금 법칙, 3612 규칙입니다. 혈당은 3개월마다, 안과 검진은 6개월마다, 종합검진은 12개월마다 받으라는 뜻이에요. 73세 홍길순 씨는 이 규칙을 20년간 지켜왔어요.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고 그날만큼은 다른 약속을 절대 잡지 않아요. 건강보다 중요한 일은 없거든요. 홍 씨는 덕분에 당뇨 25년째지만 눈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두 번째는 위험 신호 체크리스트예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확인하는 거죠. 68세 김영숙 씨의 체크리스트를 보여드릴게요. 눈이 충혈되지 않았나? 눈꺼풀이 부어있지 않나? 시야가 어제와 다르지 않나? 눈앞에 검은 점이 갑자기 많아지지 않았나?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바로 안과에 전화해요. 실제로 김 씨는 이 방법으로 망막 출혈을 조기에 발견했어요. 어느 날 아침에 오른쪽 눈에 작은 검은 점 하나가 새로 생긴 걸 발견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았지만 바로 병원에 갔더니 작은 혈관이 터진 거였어요. 세 번째는 응급상황 대처법이에요.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거나 시야에 커튼이 쳐진 것 같거나 번개 같은 빛이 보인다면 즉시 응급실로 가야 해요. 71세 박정호 씨는 새벽에 갑자기 왼쪽 눈이 안 보여서 119를 불렀어요. 가족들은 아침까지 기다려보자고 했는데 제가 우겼어요. 나중에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1시간만 늦었어도 실명했을 거라고. 네 번째는 약물 관리의 달인되기예요. 74세 이철순 씨는 약 복용 시간을 정확히 지켜서 합병증을 예방하고 있어요. 혈압약은 아침 6시, 당뇨약은 식사 30분 전, 눈에 넣는 안약은 잠자기 전. 스마트폰 알람을 6개나 설정해뒀어요. 이 씨는 약을 빼먹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약물 상호작용도 조심해야 해요. 감기약이나 소화제도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약국에서 일반 의약품을 살 때도 당뇨, 고혈압이 있다고 꼭 말해요. 약사님이 안전한 걸로 골라주시거든요. 다섯 번째는 계절별 관리법이에요. 겨울에는 혈압이 오르기 쉽고 여름에는 혈당 관리가 어려워져요. 69세 최순자 씨는 계절에 따라 관리 방법을 바꿔요. 겨울에는 실내 온도를 18도로 맞춰요. 너무 따뜻하면 밖에 나갔을 때 온도 차이가 커서 혈압이 급상승해요.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이 눈을 건조하게 만들어요. 인공 눈물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눈이 마르면 각막에 상처가 생기기 쉽거든요. 여섯 번째는 가족과의 소통법이에요. 혼자서는 관리에 한계가 있어요. 67세 정영희 씨는 가족들과 매주 건강회의를 해요. 일요일 저녁에 온 가족이 모여서 제 혈당, 혈압 기록을 함께 봐요. 수치가 높은 날이 있으면 그날 뭘 했는지 같이 생각해보죠. 가족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니까 관리가 훨씬 쉬워졌다고 해요. 일곱 번째는 경제적 부담 줄이기예요. 검사비, 치료비가 만만치 않죠. 72세 김동수 씨는 건강보험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요. 당뇨 환자는 연 2회 안과 검진이 보험 적용돼요. 또 만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도 있어서 치료비 부담이 많이 줄었어요. 지역 보건소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여덟 번째는 정보관리법이에요. 검사 결과, 처방 전, 진료 기록을 체계적으로 보관하세요. 70세 박영자 씨는 건강 파일을 만들어서 모든 의료 정보를 정리해둬요. 새로운 병원에 갈 때 과거 기록을 가져가면 의사 선생님이 더 정확한 진단을 내려주세요. 특히 안과는 경과 관찰이 중요하거든요. 아홉 번째는 동기부여 유지법이에요. 관리가 힘들 때는 목표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75세 이순옥 씨는 손자 결혼식 때까지는 건강해야지라는 목표로 버텨내고 있어요. 힘들 때마다 손자 사진을 봐요. 이 아이가 커서 결혼할 때 제가 축하해주고 싶거든요. 그런 생각하면 오늘 하루 관리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78세 최기철 씨는 당뇨 30년, 고혈압 25년째지만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놀라요.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할 수 있냐고. 비결은 간단해요. 매일 조금씩 꾸준히 관리하는 것뿐이에요. 기억하세요. 나이가 많다고 병이 있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어요. 오늘부터라도 시작하면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시력 저하, 몸 건강과 눈 건강 함께 챙기세요. 지금까지 당뇨와 고혈압이 우리 눈에 미치는 영향과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요. 82세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젊을 때는 몸이 아파도 참고 살았어. 그런데 눈이 안 보이니까 정말 답답하더라고. 진작 관리했을 걸 그랬어.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시력을 보존하고 계세요. 심지어 어느 정도 회복된 분들도 있고요. 핵심은 이거예요. 당뇨와 고혈압은 조용한 시력 도둑입니다.
아무런 증상 없이 서서히 우리 눈을 망가뜨리죠. 하지만 우리가 먼저 알고 준비하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들이 있어요. 첫째, 지금 당장 달력을 꺼내서 안과 검진 날짜를 잡으세요. 6개월에 한 번 꼭 지키세요. 둘째, 혈당과 혈압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수치가 조금 높다고 별일 없겠지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관리하세요. 셋째, 눈에서 보내는 위험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시야가 흐려지거나 눈앞에 검은 점들이 보이거나 한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인다면 즉시 병원에 가세요. 넷째, 가족들과 함께 관리하세요.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가족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도와주면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시력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눈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오래오래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시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